자, 그러면 우리 빅데이터에 도구들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글 트렌드도 있었고요. 네이버도 있었고, 뭐 썸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인기가 높은 아이돌 그룹이 어딘가요? 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을 조사하는 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막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 자, 여기 있는 아이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배웠던 그 빅데이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분석을 해 볼게요. 먼저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trend.google.com으로 들어오시고요. 트렌드라고 들어오시면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아이돌 그룹 5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5개만 우리가 상대 비교가 되기 때문에 5개의 그룹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븐틴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세븐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한 30일로 바꿔 보겠습니다. 30일, 뭐 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변화가 있었고요. 하나만 보는 거는 좀 그러니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100을 이용해서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실제로 검색 건수를 이렇게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요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거를 100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블랙핑크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블랙핑크하고 서로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 뉴진스 한번 해볼까요? 그럼 뉴진스가 더 높게 나오네요. 그죠? 노란색이 우리 세븐틴보다 또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아이브로 해보겠습니다. 아이브로 이렇게 해보고 자, 아이브도 높게 나오네요. 그죠? 뉴진스, 아이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이즈도 있었네요. 라이즈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즈가 나오네요. 아마 라이즈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 보니까 라이즈가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검색 순위가 높은 이제 그룹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이건 구글에서 이제 나온 검색 그 비교 사이트고요. 최대 30일 동안만 비교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1년으로 하게 되면 순서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순서가 바뀔 거예요. 자, 우리는 최신 거니까 30일 정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검색으로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또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상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지역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역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관련 검색어 순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어떤 리포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앞부분에다가 이런 트렌드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보고서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세븐틴 넣어볼게요.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세븐틴,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랙핑크, 세 번째 뉴진스, 그 다음에 아이브, 그 다음에 라이즈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쭉 돼 있고요.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체크해 주실게요. 3개월로 체크해 주고, 뭐 성별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연령대별로 할 수도 있는데 전체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 12월 이게 며칠인가요? 12월 6일 날은 블랙핑크의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죠?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보시니까 확 눈에 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세븐틴으로 가다가 초록색이 세븐틴이었다가 이제 이제 1월달 넘어오면서부터는 라이즈로 바뀌네요. 그죠? 바뀌었다가 다시 세븐틴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검색어에 대한 전체적인 그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검색 엔진에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썸트렌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썸트렌드라는 사이트인데 썸트렌드는 이제 그 SNS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주는 사이트예요. 자, 페이지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분석센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센터고요. 여기 최근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간략하게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양이 넘어가거나 다양한 조건을 해서 분석하고 싶으면 여기는 이제 돈을 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료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일주일 정도만 무료로 해주니까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룹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즈가 아까 전에 있었죠? 라이즈를 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라이즈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보고 싶은 게 이제 연관어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연관어 분석. 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이즈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건데 그걸 우리 연관어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분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데이터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그때 이제 텍스트 마이닝 분석들 즉 뭐냐면은 신문 기사거리 있는 텍스트들이 있죠. 신문 기사 텍스트라든가 소셜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글로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단어로 쪼개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연관된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같이 많이 연결돼서 나오느냐 동시에 나오느냐 이걸 보는 게 연관어 분석이에요. 그래서 보면 라이즈랑 보면 빨간색은 인물이네요. 보니까 라이즈에 관련된 게 원빈, 길, 요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단체하고는 뭐 해외, 뭐 이렇게 서울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단체는 유튜브 그룹, 장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브랜드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볼 수 있는 게 긍정, 부정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감정 분석, 감성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도.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넣으면 이 단어가 긍정 단어인지 부정 단어인지를 또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라이즈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85% 정도의 긍정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진심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올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뭐 괴물, 위기 이런 내용들도 부정적인 단어들도 조금 언급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언급량, 연관어 분석하고, 그죠? 이렇게 연관어 분석, 그 다음에 긍부정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 삼아서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분석해서 도구로 활용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빅카인즈라는 사이트입니다. 빅카인즈 사이트는 이거는 모든 신문사들이 연합된 이제 그 포털 사이트, 허브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모든 그 기본적인 그 중요한 그 신문사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로그인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구글 계정으로 저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돼 있고요. 여기 중요한 이제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라이즈가 신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라이즈에서 관련된 검색 결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뉴스 검색으로 들어가 보시면 검색 그 신문사들 이렇게 쭉 보면 특정 신문을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디폴트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분석 결과를 시각화 시켜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도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연관어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관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검색어, 라이즈에 따라서 라이즈라는 검색어에 신문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키워드에 따라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워드, 인물, 기관, 장소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를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이렇게 증가시켜주면 내용이 좀 더 나옵니다. 자, 키워드 트렌드는 키워드별 이렇게 나와 있고, 트렌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관어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뉴스 건수를 300건으로 분석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장 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사들을 모아서 그 뉴스들을 검색해주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뉴스들을 가지고 어떤 이슈들을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럼 빅카인즈라는 걸 이용해서 뉴스 검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해 주는 거, 요거는 검색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어 비교 분석해 주는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관심 있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한 사례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돌 소속사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부하걸이라고 하죠. 이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년 4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조사를 해서 트위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댓글 기사를 분석해 보니까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부하걸은 이제 음색 깡패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가창력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실력파 센 언니 해서 센 언니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관련 키워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느 때 반응이 좋았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 탈출 컬투쇼에서 했던 것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할 때 홍보 문구에서도 이제 걸크러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댓글 반응이 높았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이 했을 때 좋았던 반응이 있었던 내용 그 프로그램을 해서 이 컬투쇼에서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주간 차트 1위를 이렇게 달성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소비자들, 즉 그 팬들이 뭘 원하는지,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거나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특히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또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의 사례로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도구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글에서 만든 것 중에 구글 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책 소개할 때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중간중간 그 부분만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원래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제 검색 사이트인데 원래는 스탠포드 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여기에 이제 검색어 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다가 이제 확장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04년도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구글북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총 3천만 권 책을 전부 다 스캔해 가지고 여기다 다 올려놓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책들을 그냥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놓고 실제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구글 북 프로젝트를 이제 엔그램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째로 그냥 보여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단어들을 쪼갭니다. 이제 그 단어들을 쪼개서 어떤 책에 어떤 단어들이 책에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단위로 쪼개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엔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엔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트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구글 북스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엔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 연도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엔그램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글 북 엔그램 뷰어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단어를 입력하면 책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떤 단어들이 연도별로 더 많이 쓰여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데이터, 과학을 의미하는 데이터와 우리 신을 의미하는 갓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우리 이전에 나온 사례에서 보시면 아마 요 정도까지 우리가 봤던 게 우리가 봤었습니다. PPT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죠. 그죠? 과거에는 당연히 종교적 시대이기 때문에 1800년도부터 19세기부터 이렇게 쭉 책에 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다가 여기 보시면 40년대부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뜨다가 다시 또 신이라는 걸로 또 바뀌네요.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맨하고 남자, 여자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남자, 여자, 복수형으로 이제 썼는데, 남자, 여자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1970년도 후반부터 또 이제 여자들에 대한 우민에 대한 내용들이 다 떴다가 다시 또 바뀌네요. 자, 남자도 단수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형으로 가면 훨씬 높게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 인문학이라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책들이 어떤 단어들을 더 많이 썼는지 연도에 따라서 그 단어의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체계 이슈들이나 이런 사회적 현상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한국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그 한계점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구글에서 요것도 우리가 하나 하고 있어요. 자,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17년도 전까지 데이터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최신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전체 인구 수를 의미합니다.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인구 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차이나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왼쪽에 보면 나라별로 선택해 줄 수가 있어서요. 우리나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1960년도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기대 수명이고요. 여기가 출산율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되냐면 6.1명, 6명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은 밑에 보면 55세. 그죠? 밑에 보면 나와 있죠. 55.4세. 그 다음에 인구 출산율은 6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70년대, 60년대고, 우리가 70년대에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그죠? 4.54명, 62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한 중간 정도 이쪽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쭉 넘어가다 보면 자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늘어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면은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인구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 세계 나라들이 이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네요.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대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분포되어 있던 나라들이 이제 밑으로 이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쏠리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17년도에 평균 수명이 82세나 되네요. 그 다음에 출산율은 1명이 이제 간신히 조금 넘네요. 지금은 이제 1명도 안 되는 이제 출산율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전세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지표들은 여기 클릭하면 다양한 지표들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거, 뭐 교육 관련된 거, 경제 관련된 이런 지표들을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그 연도에 따라서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전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이트들을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최신 연도 거는 안 나오지만 관련된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빅데이터가 왜 시작이 됐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죠? 그런 특징에서 이러한 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